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관위 보관되는데 딱 까고 들어가서 자료 싹 뭐 용해제 넣어가지고 싹 뜯어낸 다음에 아가리 싹 뜯어내 아래 뚜껑 아래서 그래놓고 흔들어서 빼서 막 셌더니 700표 나왔어. 723표. 오케이, 우리가 준비한 723표 집어넣어. 여기다 막 집어넣어. 그 다음에 본드 발라서 딱 붙여 순간 접착제 발라갖고. 그 다음에 싹 저기 드라이어로 빨리 말리라고 한번 때려주고. 송풍한다고 빨리 부채질해서 냄새 없애고. 그리고 빼낸 거 해서 꽁꽁꽁꽁 싸갖고 딱 해갖고 얼른 나오는 거예요. 총량은 맞았잖아요. 723표 바꿔쳤잖아. 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723표가 이게 각각이 723표 중에 2018 사전투표소에서 17표, 1892 사전투표소에서 23표 이런 식으로 각 사전투표소별로 매수가 나와 있으면 표 바꿔친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질 않죠. 지금 상태는요. 표 총량만 맞추면은 자루 속에서 털어낸 표의 총량만 맞추면은 그냥 완전 범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3652-203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365 투표소에서 제203 개표소를 대상으로 출력한 투표지라는 요 바코드가 몸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표 현장에서 이를 판독하면 해당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소별 투표지 매수가 집계돼야 돼요. 그래서 미리 중앙선관위에서 집계되어 있는 해당 개표소별로 어느 투표소에서 발행된 투표지가 몇몇씩 가는지에 관한 데이터랑 두 개를 대조 검증해 버리면은 표 바꿔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밤새 바꿔봐요. 500표 하나하나 확인하고 출력기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출력해야 되는데 출력기를 가져가야 돼요. 출력기를 들고 가야 돼요. 전원을, 전기장치를, 출력 용지랑 미리 그걸 준비했다가 딱 싸갖고 도장 찍어서 딱 준비해서 그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거기서 도장 찍어야 돼요. 거기 저기 쭈그려 앉아서. 그러니까 표 바꿔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저렇게 해두면. 선관위 이거 해야죠. 우리 요구해야 돼요.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바코드 일련 번호. 법대로 해라 이거 선관위. 법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소 전국에 3, 4천 개고요. 2일 동안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관외 사전투표지, 즉, 그러니까 내 선거구를 벗어나가지고 투표한 경우에요.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관외 사전투표지는 마감 후에 매일 우체국으로 인계합니다. 일단 우체국에 인계되면요. 이거는 큰 사고는 안 나요. 사고는 어디서 나냐? 지방선관위에서 나는 거예요. 지방선관위 아까 보관장에서.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소에서 매일 관내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그 선거구 내에 사는 사람이 한 거, 이거는 마감 후 매일 자료에 담아 지방선관위 256개 지방선관위로 갑니다. 그러면 지방선관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닷새 밤, 엿새 밤 동안 무법지대에서 이게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다 이게 자루로 돼 있어갖고 봉인도 안 돼 있잖아. 그랬다가 이게 본투표 날이 개표 날이잖아요. 그 저녁부터 개표하잖아요. 본투표일에 개표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방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건 전국 개표소는 선거구마다 있으니까 253개가 되겠죠. 그런데 개표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소별 출력 매수를 집계해서
미리 출력 시점에 취합되어 있는 투표소별 선거구별 출력 매수 데이터, 이건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대조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관위 사무실에 침투해가지고 스며들어서 범죄 조직이 자루 하나 싹 용해제 써가지고 그 본드 싹 열어서 자루 싹 뜯어내고 쏟아서 세봐. 아, 그랬더니 753표야. 오케이. 준비한 거야. 753장, 753장이야. 753개 했지. 753개. 여기 빼냈어. 그래서 또 자료 이렇게 올고서, 야, 집어넣어. 막 집어넣어요. 야, 다 집어넣냐? 그러면 여기 본드칠. 본드칠해서 다시 딱 하고, 본드 빨리 바르라고 드라이어 싹 하고. 이러면 완전 범죄 돼버리는 거예요. 총량만 맞춰버리니까. 총량만 맞추기 때문에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민 감시했습니다. 저희 다 검증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전투표제 지금 이거 간첩이 만든 제도냐? 거기다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19대 때 이 모양이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발의가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요거 해놔. 살람이야.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개정 요거 해놔. 또 다음번 개정 요거 해놔. 맨 마지막 개정이 문희상이가 한 개정인가 그래요. 문희상이가 발의해서. 그거 해놔. 대표 발의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게 하나씩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씩은. 다 모아놓고 나니까 이거는 간첩제도야. 간첩을 위한 간첩의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황당해요, 지금 상태가. 이게 전체 투표에 지금 20% 넘어갈 거라고요, 지금 사전투표가. 그러면 이게 뭐 당락을 결정짓죠, 당연히. 지방선관위 깨고 들어가면. 근데 지방선관위, 민간 무슨 선거관리는 뭐고, 잠깐 들렸어요. 이거 내 친구인데, 저 일 좀 끝내고 갈게요. 선생님 좀 나가셔야 돼. 나 하루 이틀 봐. 일 좀 끝내고 간다니까. 친구분도, 우리 방금 나간다니까. 그래, 먼저 가세요.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공무원도 깜빡 모르고 잠금 안 하고 퇴근했네요. 깜빡 모르고 잠금 안 하고 퇴근했네요. 그리고 공무원은 법이 아니야. 그거는 징계나 받지. 밤중에 들어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공무원 자신이 바꾸는 일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그 선거 날은, 그러니까 이 CCTV를 계속 틀어야 된다니까. 24시간. 그리고 그거 선관위니까 직접 CCTV 하겠다. 안 믿는다 이거야. 왜냐? CCTV 고장 났는데요. 요번에 보세요. 미국의 앱스타인, 미국 상류층들 전부 꿰어갖고 거의 정말 난잡한 포르노 아동 그거 파티하다가 감옥 간 놈, 몇십 년 동안 그 짓 하다가 앱스타인이요. 깜빡해서 죽었는데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자살일이 아닌 거예요. 자살이라고 발표는 되는데 왜냐? 목을 매달아서 죽으면 피가 아래쪽으로 몰리는데 피가 아래쪽으로 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라 이건 교살한 거다 이거요. 끈으로. CCTV가 그 순간에 작동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앞부분이. 그래서 누가 드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잠깐 고장났나 보네요. 그거 데이터가 왜 없어졌지? 업체를 시키면 그게 변명이 안 되잖아요. 업체는 이것만 하고 안 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업체 불러라 이거야. 그게 맞다 이거예요, 우리는. 돈 부족하다 우리가 성금 모아줄게 시민이. 아까 계산해 보니까 253개 1억도 안 드는구만. 일주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선관위 의원님들, 저희가 설 끝나고 압박 들어갑니다. 각오하십시오.
이 투표제도는요, 근본 철학부터 잘못됐어요. 이게 투표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투표율을 높이자는 건데 이게 철학이 웃기는 겁니다. 미리 투표하고 투표율엔 놀자. 미리미리 해치우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타이완 보세요. 대만. 토요일에 투표했는데 이번 투표율 75%잖아요. 미국은요. 미리 투표자를 등록해야 돼요. 내가 투표한다고. 이를 위해 옛날 60년대에는요. 흑인들은 투표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투표자 등록운동 일으키니까 그리고 북부에서 대학생들 내려가서 그 투표자 등록운동 도우미하고 다니니까 KKK, 쿠클락스 클랜이 잡아다가 백인 대학생들하고 흑인들하고 린치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유명한 미시시피 테러 사건입니다. 문턱을 둬야 돼요. 자유민주 공화국을 위한 최소한의 시민성이라는 게 검증돼야 된다고요. 문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 목표는 뭐냐? 사전투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날을 자유민주 공화국을 위한 의사결정의 날로 엄숙하고 정갈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법을 우리가 고칠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법령 안에서 선관위한테 너 이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저기 야당들 움직여서 왜 선관위의 불법 뭐냐? 바코드 써라 이거야. 1년 번호 써라 이거야. 왜 QR코드 쓰고 이미 체본해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놨냐 이거야. 법령에는 안 정해져 있지만 너희 보관장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당 15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합판 사서 막아봐야 253개 막는데 4억이면 돼요. 거기다가 너희 CCTV 달고 다 달아라 이거야. 그거 보니까 일주일만 달았다가 거두면 되니까 설치비 해체비 해서 한 군데에 40만 원씩 해도 1억이면 써요. 5억이면 되는 거다 이거야. 지금 투표제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나라 지금 투표 한 번 하는데 1,000억 뭐 이렇게 넘어들거든요. 5억을 쓰면은 일단 기본이 딱 되는데 왜 안 쓰냐 이거. 법에 맞춰서 5억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전투표함도 함체 그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니까 본투표함 같은 함체 써라 이거예요. 사전투표함도 왜 안 쓰냐 이거지. 이상한 놈들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이제 이거 책자 만들거든요. 이 책자요 100만 권, 200만 권 뿌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타겟이 한 권에 100원 이하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야말로 제작비 내지 제작비보다 조금 덜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 10,000원 내시면은 발송비 포함 60권 보내드리고요. 뭐 한 5만 원 내시면은 그냥 저기 뭐 100원 이하니까 그냥 500권 그냥 보내드립니다. 5만 원 내시면. 그럼 발송비가 안 차지하잖아요. 그냥 5만 원에 3, 4천 원이니까 뭐 그렇게 돼요. 한 500권, 450권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알려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공명선거지원단 가드 모집 캠페인 해야죠. 득표 조작 막아내요. 자유한국 선거혁명. 이때 자유한국은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자유한국이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10,000원에 막 40권, 50권 배송비 포함해서 막 저기 그렇게 하고 5만 원에 막 300권, 400권, 500권 이렇게 저희는 공급해 드릴 테니까 엄청나게 배포를 해서 100만 권, 200만 권 배포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협조적 기관에 붙이는 포스터도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거 공명선거지원단이 이렇게 해서 투표조작 막아내서 자유한국 선거혁명을 이룹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공명선거지원단에 하실 분은 무슨 장로 한테 연락 주시고 여기다가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가 모집 캠페인 해야죠. 대학에서 모집 캠페인 얼마나 멋있어요. 고교생한테도 집중 홍보해야 돼요. 고교생한테도 저기 고등학교 앞마다 고등학교 서울시내 한 2,000개 되려나? 2,000개 안 돼요. 서울시내 고등학교 한 6, 700개. 만 18살 투표하시는 학생들 잠깐 들려보세요. 네, 사전투표 안내 책자 드립니다. 사전투표 안내 책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굣길에 좋잖아요. 아니면 저 학원 고3 학생들 많이 다니는 학원 유명한 학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고3 학생들 재수하는 친구들 다니 학원 앞에서 많이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투표를 경멸하는 풍조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투표율이 공휴일인 나라 OECD 36개국 중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퀘스천. 투표율이 공휴일이면서도 사전투표 있는 나라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투표율이 공휴일이면서 사전투표가 있고 그 투표가 누구든 아무 제약 없이, 다른 나라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인데 여기는 누구든. 그 다음에 전국 어디서든.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만 되는데 이건 전국 어디서든. 그런 나라는 어디 있냐? 이거 한국밖에 없어요. 두 번째부터 한국밖에 없어요. 투표율이 공휴일이면서 사전투표가 있고 그 투표가 누구든 전국 어디서든 일 뿐 아니라 사전투표소도 뭐 무지하게 많아서 한 4,000개 가까이 깔리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율은 놀고 먹자? 너님은 노는데 환장한 뺀질이냐? 이거를 해야 돼요. 이제는. 투표율을 공휴일을 폐지하든지 사전투표를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존심이 생기죠. 미리미리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일은 놀고 먹는 날. 국민 전체를 노는데 환장한 거지근성으로 물들이겠다는 소리죠. 선관위 그리고 이 법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저 나중에 국회의원들 누구누구 있는지 다 밝힐 거거든요. 법 개정발이 다 있으니까 국민들을 놀고 먹는데 환장한 거지근성으로 만든 아주 나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희상 들어가 있어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제가 뭐냐?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단결해서 참관 감시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입니다. www.2020korea.com입니다. 지금 계속 시스템 개발 중이지만 일단 뭐 가입하고 뭐 하는 데는 상관없고요. 문자는 010-3330-1142입니다. 6월 말까지 한시 멤버십입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시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유본에 가입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유본에. 거기는 항시 조직이에요. 자유본과 이선본은. 자유본과 이선본은 어떻게 다르냐. 이선본은 조금 더 회비를 많이 내요. 2,000원. 최저 회비가 2,000원 더 비싸요. 그래서 5,000원이고요. 이선본은 저희 조직의 원래 모태고요. 이선본은 교육문화운동 쪽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기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활발해질 겁니다. 어쨌거나 항시적인 활동하실 분은 자유본, 이선본 하시면 되고요. 자유본, 이선본 정회원은 디폴트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공명선거지원단 회원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한시 멤버십이고요. 공명선거지원단은 입회비 5,000원, 월회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폐찰, 요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요 폐찰이요, 이 이쁘장한 폐찰, 요거 한 2,000원 가까이 듭니다. 요거 그냥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00원 남은 거, 이거 뭐에 쓰냐? SMS 연락에 사용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 연락. 이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선거구별로 구별되고요. 선거구 권역의 간사가 바로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권역별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뭐냐? 선관위를 압박해야 돼요. 선관위 사람들 다 악마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엉터리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국회가 개판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선관위 쪽은 그거 가지고 사고 안 나게 어떻게 해서 막 꼼수 내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죠. 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국에 4,000개 투표소 깔아놓고요. 비밀투표 보장하면서 누가 어디에 못 찍었다 알려질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비밀투표 보장하면서 253개 선거구별에 어느 선거구에 해당하든 다 투표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19대 국회가. 이런 잡을 위해서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선관위 머리 위에. 하늘에서 재앙이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그냥 헐레벌떡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한 건데 그건 이제 선관위 쪽 사정이고 그건 너님들 사정이시고 우린 선관위 압박해야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 공명선거지원단에서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를 다 찾아가요. 256개 지방선관위 다 찾아가야 돼요. 특정 지역 빼고는. 그래서 자료 쓰지 마세요. 봉인 가능한 투표함 쓰세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151조 나와 있구만. 압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보관장에 대해서, 사전투표한 보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법령 규칙에 한마디도 없대요. 이거 무법지대 아니야? 아, 위원장님, 그 무법지대로 버려두고 그냥 할 거예요? 아, 차라리 저기 선관위 화장실에다가 다 처박아 두시지. 이러면서 이제 개찌 붙어야 돼요. 시비 붙어야 돼요. 그거 무법이라는 것 자체. 이게 무법이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된 내규를 만들어서 공표해. 10mm 두께 이상의 합판 쓰고 월급을 까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보안업체 부르고 24시간 CCTV 틀고 보안업체에서 동작 센서 걸고 그 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는 저기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선관위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출입 금지시키고 그거 압박해도 된다. 그 다음에 지방선관위 문 밖에서 저희가 24시간 6일 동안 지킬 거거든요. 전원 공급해달라 이거 전원. 그래야 라면에도 끓여 먹으면서 지키죠. 그 다음에 사전투표한 봉인 촬영 협조해라 이거요. 투표 끝나고서는 투표장 안에서 촬영할 수 있거든요. 보관장 봉인 촬영 협조해라 이거요. 봉인할 땐 이제 선관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쭉 안내해서 이제 참관인들 한 10명 들어가서 이렇게 봉인되는 거 옆에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진 다 찍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편 투표함도 아까 말한 대로 보관장에서 관리해라 이거예요. 단 우편 투표함이 이게 안 찬 걸 자꾸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매일 그리고 오면은 채워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앞에 보관장 앞에 새끼 보관장을 하나 작은 보관장을 반평짜리 반에 반평짜리 함 하나 딱 들어가는 보관장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용지 1 이거 바꾸는 거 1번 불법이다 이거 임의체번은 1년 번호 해야 되라 해라 이거예요. 단 이때 이제 이게 이제 그 비밀 투표가 깨질 수 있으니까 절취해라 이거는 2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QR코드 이거 적법 바코드로 바뀌어라 이거예요. 바코드에는 뭐냐 투표소와 대상 개표소가 식별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제1278번 투표소에서 제192번 개표소로 가는 투표용지다. 이게 식별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표 현장에 해당 개표소에 관한 투표소별 출력 매스 데이터를 미리 제공하고 개표소에서는 바코드 판독 아니 이거는 너무 튼튼한 소프트웨어란 기계가 많잖아요. 찍찍찍찍찍 바코드 판독을 통해서 투표소별 개표 매수 데이터를 집계해서 양쪽을 대조검증해야 된다. 이러면 깨고 들어가도 표를 바꿔치기가 참 곤란하다. 밤새 출력하고 출력된 거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라이트업 뭐 등산용 야간 등산용 불 이렇게 밝혀놓고 거기서 이제 도장 찍고 이제 거기서 접어서 또 매수 맞춰서 집어넣고 이런 황당한 짓을 해야 돼요. 이거 범죄 조직이 범죄의 코스트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여버리면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못해. 그럼 못한다는 거를 또 우리는 아각거리고 다니면서 더 모이세요 이제 머릿수로 채웁시다 하면서 아각거리고 모이면 그거 자체가 어마무시한 자유혁명의 물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선관위가 수용할 거를 기대 안 해도 됩니다. 사람으로 몸빵으로 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수용 못한다라는 답을 받아내야 돼요. 문자로 받아내든 이메일로 받아내든 구두로 얘기하는 걸 녹음하든 구두로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거기서 대답하면서 아이 그거 해달라니까요. 하시라니까요. 15분을 하시라니까요만 얘기하면서 그게 15분 상대방이 대답을 15분 동안 안 했다라는 거를 증거로 남기면 돼요. 256개 지방선관위원장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이번에 저기 어디죠 저기 우리 설 이후에 아주 즐거운 그 시즌을 저희가 한 두 달 반 동안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생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냐 이거 아니에요. 정당 후보도 압박해야죠. 민주당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죠. 하시려니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 9대 이슈 함께 압박할래요? 당신 선관위를? 우리 할 생각 없는데요. 할 생각 없다는 거를 체크해 두면 돼요. 당신 개표 현장에서 가끔씩 그 샘플링 수개표 촉발시킬까? 몇 번 촉발시킬래? 할 생각 없는데요. 할 생각 없는 걸 적어놔야 돼요. 지전 시스템의 구멍숭숭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걸 적어놓는 거예요. 투표제도를 망친 19대 국회 원흉들을 밝히고 규탄하실래요? 그 문모 씨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곤란한데요. 좀 곤란한데 적어놓는 거예요. 사전투표제를 없애기 위해서 법률 개정에 나설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걸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압박하는 거예요. 정당을 압박하고 한국당도 압박하고 한국당 예비후보들도 압박하고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압박하고 정의당도 압박하고 그래서 저 입장을 드러내게 만들어야죠. 입장을. 이 입장이 이랬다는 걸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특히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뛰는 투표의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공복, 민주사회의 공복이 되겠다고 나왔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지. 이걸 이제 정치적 투쟁에서 이걸 폭로라 그럽니다. 이걸 익스포즈 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 선관위도 입장 드러내게 만들어요. 너 잡아다 저울에 올리겠다 이거. 너 몇 근 나가는 물건이야. 그 소리야 이게. 자, 공명선거지원단 지금 참여단체 이거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아까 그 010-3330-1142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반 회원은 메인 페이지에서 가입하는데 참여단체가 되면 배정된 링크에서 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국TV가 참여단체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직 구현은 안 했지만 www.2020korea.com/고성국 GSK 하면은 고성국TV 쪽에서는 이 링크를 알려주시면 그 링크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고성국TV 멤버들인 거예요. 앞에 2020korea.com까지만 하시면 .com까지만 하시면 그건 일반 멤버고 뒤에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성국TV, 공정선거 국민연대 이거 열심히 해주신 분이죠. 마인드 300, 백모세뇌 탈출,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이선본, 자유시민본부, 자유법치센터, 장다령 변호사, 한변 뭐 이런 데들이 다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참여단체 관리자께서는 명단을 밀어올리면 자동으로 문자로 초청 링크가 발송됩니다. 자기 단체 회원들한테. 그 다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지금 가입했나 안 했나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회원에게 단체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단지 단체 문자 발송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송비는 자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이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체 문자 발송할 때 자기 핸드폰 번호, 발송 핸드폰 번호를 하나 이렇게 번호를 지정을 해 놓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온 문자를 DB에서 통합해서 수신 문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공명선거지원단은 지방선관위와 업무 협의개발인데 이게 협의개발 좋은 말이죠. 이건 압박해서 입장 드러나게 만들겠다. 정당 후보와 업무 협의개발 이것도 압박해서 입장 드러나게 만들겠다. 가두 캠페인, 투개표 참관 감시 이게 공명선거지원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좀 기쁜 소식 또 좀 죄송한 소식 같이 기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게 탄핵 다이제스트 이 책을 했죠. 근데 이 책이 사실은 너무 서둘러서 시간이 쫓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3만 부를 그때 찍었었는데 오탈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오탈자 잡고 내용 여기저기 잡고 해서 이렇게 이쁘게 책이 좀 많이 이쁘게 나왔죠. 이거 제본도 좀 다르죠. 이건 중철이고 이건 무선 제본입니다. 각이 있는. 그리고 표지도 이건 묵직해요. 묵직하고
또 여기 이렇게 뒤에 정가도 있고, 그다음에 ISBN 코드도 있고, 여기는 없죠. 훨씬 더 세련돼 있고, 안에도 봐도 여기는 좀 이렇게 글자가 빡빡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글자가 좀 시원시원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읽기가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 됐는데, 이거 3만 부 다 나갔고요. 이거도 오늘 입고됐는데 13,000부가 창고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사이에 토탈 한 4만 한 5천 부 정도 나갔습니다. 4만 3천 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50만 부에서 100만 부가 나가면 대한민국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이 책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의 탄핵에 미 국무부 비시 좌파와 미국 본토의 비시 좌파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런 관점이 이 책의 한 절반쯤 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영어, 독어, 일어, 중국어로 다 번역돼서 아마존의 킨들북,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일부러 그 눈높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박근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탄핵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 문재인 잘못한다고 난 생각하는데 난 탄핵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야,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 질서랑 다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 문제가 좀 저기 재밌는 스토리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하고 툭. 그 다음에 이제 예비후보 사무실 같은 데 가서 한 50권. 후보는 그냥 주변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설명 좀 하고 한 30권이라도 주면. 예비후보는 이런 책을 뿌리면 자기 돈 자고 사서 뿌리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후보들은. 그러나 남이 와서 놓고 간 책이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30권 쌓여져 있는데 그거 와서 보고 사람들이 한 권 가져갔는데 그건 자기가 책을 권한 거 아니거든. 자기는 남이 와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갖다 놨더니 남들이 집어가서 한 것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선거법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비후보 사무실도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야당 쪽 예비후보들 한 서너 명 나와 있으면 그냥 여기에 좀 싸놓고 오다 가다 집어가게 해주실 겁니까? 싸놓고 갈게요. 그래서 좀 여러 군데로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팜플렛이 얼마나 이 강력한 무기인지 소책자가 미니북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말에 열심히 글을 써서 지금 방금 오늘 말씀드린 공명선거 그러니까 이 투표 조작 사전 투표에 대해서 투표 조작 막아내요 자유혁명 선거혁명 자유한국 선거혁명 이 슬로건을 가진 책자 원고를 어저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게 끝나면 설 끝나는 그 주말쯤에 나올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싸게 할 테니까 그건 또 한 200만 부, 100만 부 이렇게 또 뿌려서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이 사전투표가 얼마나 황당한 제도고 우리가 시민이 뭘 할 수 있는지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